다양한 경제 정보가 준비되어 있는 훈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동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대출을 받았다가 금리가 떨어져서 이자가 아깝다라고 생각해 보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서울 아파트 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던 1년 전쯤 집을 사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그 이후에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싼 대출로 갈아타야 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사실 그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죠. 그래서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대출 환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네, 살다 보면 소액이든 거액이든 대출을 받는 상황이 또 놓이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대출을 받은 후 여러 가지 이유로 갈아타는 상황 좀 살펴보고요. 그 방법까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담보대출부터 좀 볼까요?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금융채 몸값이 뛰면서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1년 새 1%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나 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지난 6월 5일 은행본에 따르면 한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즉 5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의 금리는 2.59%에서 4.09%입니다. 그 이전 주보다 0.03%포인트 내린 건데요. 최저금리대가 지난해 11월 말 2.85%로 3% 선을 깨고 내려간 지 반년 만에 2%대 중반까지 추락한 겁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졌군요. 네, 특히 지난해 금리가 가장 비쌌던 2월 말이 3.54%에서 5.04%니까 현재 금리 차이는 0.95%포인트로 무려 1%포인트에 육박하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1년 사이에 1%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면 이게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좋은 겁니까? 네, 물론 대출 금리와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은 지 2년이 지났다면 새로운 고정형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게 더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최저금리를 받는 요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어떤 요건을 충족할 때 이 최저금리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높고 아파트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했다면 웬만한 시중은행에서는 자동이체, 매월 카드 사용액 얼마 이상 등 몇 가지 요건만 만족할 경우 최저금리 수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요건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네, 다만 은행들이 고시하는 최저금리는 장애인 우대금리 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약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예를 들어보자면 앞서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최저금리가 2.59%라고 했지만 지금 받을 때 실제 최저금리는 2.89%고요. 금리가 최근 1년 새 가장 높았던 지난해 2월 말 기준으로 금리는 3.84%가 됩니다. 그러면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게 금리가 높을 때와 낮을 때의 이자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도 좀 보겠습니다. 지난 2월과 현재를 좀 기준으로 볼 때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시기에 각각 같은 금액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2억 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5년 고정,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일 경우에 총 이자는 지난해 2월에는 1억 3,712만 7,710원, 현재는 9,929만 7,400원으로 차이가 무려 3,783만 310원에 달합니다. 와, 상당하네요. 자, 이걸 그러면 월 상환금으로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현재 대출을 받았을 때는 83만 1,389원, 지난해 2월 대출 시에는 93만 6,474원으로 지금이 10만 원가량 더 쌉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1년 전에 받았을 때가 현재보다 매년 126만 원 넘게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월 10만 원씩만 절약을 할 수 있어도 이게 상당한 거거든요. 이렇게 금리 변화로 인해서 대출금이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데요. 자, 그런 경우에는 상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대출 갈아타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담보와 신용 조건 등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남은 부채 그대로 금리가 더 싼 대출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렇게 대출 상품 갈아타기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도 혹시 있습니까? 이럴 때는 바로 고려할 부분이 바로 중도 상환 수수료입니다. 대출자는 싼 대출로 갈아탔을 때 줄어드는 상환액과 내야 하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먼저 비교해야 하고요.
만약 상환액이 더 크다면 새 대출로 갈아타고 수수료가 더 많으면 지금 대출을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대출 상품을 갈아탔을 때 줄어드는 금액과 또 중도 상환 수수료를 비교해 본 후에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원래 대부분의 대출 상품은 그렇게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는 거죠? 네, 은행은 고객이 금리가 저렴한 대출로만 옮겨 다니면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실행일로부터 3년 안에 대출을 갚으면 상환 금액의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보통 1% 초중반대로 시작해 대출을 받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떨어져 3년이 지나면 0%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내는지 예로 좀 들어볼까요? 중도 상환 수수료율 1.2%로 2억 원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을 갈아타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내야 하는 중도 상환 수수료율을 크게 세 가지 시점에 따라 나눠보면요. 먼저 대출을 받은 직후 바로 갚으면 240만 원이고요. 1년 뒤 갚으면 160만 원, 2년 뒤 상환하면 80만 원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걸 또 앞서서 살펴본 그 예처럼 금리가 비쌌던 지난해에 2억 원을 대출을 받았던 사람이 현재 낮은 금리 상품 대출로 갈아탈 경우를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대출을 바꿀 때 줄어드는 연간 상환액이 126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최소 2년이 지난 후 상환해야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상품 환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금리가 저렴한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건 이게 하나의 그 가게를 운영하는 어떤 전략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더 싼 대출을 찾는 것은 금리 하락기에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통적인 손실 회피 전략입니다. 과거에도 대출 금리가 급락했을 때 일부 수수료를 물고 저렴한 금리 대출로 옮기는 고객이 많았습니다. 네. 이게 요즘에는 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동 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새로 대출을 받는 고객 대부분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요. 지난 4월 주택담보대출 등 새롭게 이루어진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은 43.4%로 1년 전인 23.2%보다 20.2%포인트나 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금리가 어떻게 변화될지도 좀 예측을 해볼까요? 지금 최근에는 계속해서 금리가 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권에서는 미국에 이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지금과 같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는 변동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반 대출도 좀 볼까요? 최근에 고금리 대출을 중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한 인터넷 전문 은행이 2017년 7월 말 출범 이후에 지난해 말까지 SGI 서울보증보험 보증부 신용대출, 현재로는 사이돌 대출이라고 하죠. 해당 대출 이용자들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고금리를 물던 차주들이 인터넷 전문 은행의 중금리 대출로 갈아타면서 연간 222억 원의 이자를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그러면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면서 이렇게 이자를 절약한 금융 소비자는 얼마나 됩니까? SGI 서울보증부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 중 34,100명이 제2금융권 대출 보유자였고, 이 중 44.2%인 15,070명이 이금융권 대출을 전부 갚았는데요. 상환 금액 규모는 1,850억 원이었습니다. 와, 그러면 그분들이 제2금융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면서 절감한 연간 이자 비용이 약 220억 원인 거군요. 네, 이번 조사에서 일부 상환은 제외됐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이금융권 대출 감소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금리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도 좀 볼까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저축은행 평균 대출 금리는 연 18.53%입니다. 그리고 해당 인터넷 전문은행의 그 사이돌 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연 6.64%입니다. 네,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요. 대출 상품을 갈아타면 내야 하는 이자 금액도 상당히 많이 줄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금융권 대출을 전액 상환한 대출자의 61.5%는 신용등급이 올라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고금리에서 중금리로 갈아타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대출 상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 1월 21일 SGI 보증부 신용대출 상품을 사익돌 대출로 전환해서 출시했는데요. 다른 사익돌 대출 상품처럼 연소득 2천만 원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 금리는 현재 4.494%에서 9.8%로 평균 6%대입니다. 네. 자, 현재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혹시 나는 조건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이와 비슷한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요? 네, 올해 안에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익돌 대출과 민간 중금리 대출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고요. 해당 인터넷 전문은행 측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사익돌 대출을 비롯한 중금리 대출을 매년 1조 원씩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정부의 대출 규제로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은행의 신용 대출 역시 줄어들고 있는 거죠? 네, 얼마 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 실시한 1월 가계대출 동향에 의하면요. 1월 가계대출 증가 금액은 1조 1억 원으로 2018년과 같은 기간에 비해서 1조 6천억 원, 2018년 12월에 비해서 4조 3천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와, 대출이 줄어든 이유도 좀 볼까요? 이게 아무래도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정부 정책으로 금융권의 신용대출을 받기 더욱 어려워진 것이 일조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신용회복위원회가 저소득 청년과 저신용자 대출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햇살론의 기금이 고갈돼 지난달 종료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어느 순간이고 힘들지 않을 때가 없죠. 취직을 해도 적은 월급 때문에 힘들고요. 그리고 월급이 좀 올라도 그리고 빚에서 또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떨어졌다고 하고 잘 찾아보면 좀 낮아진 떨어진 금리를 또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상품을 갈아타서 가계 부담을 좀 줄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국회뉴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